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스 웨비나 강의를 맡게 된 장원필입니다. 오늘은 구치부 보철물의 교합 안정성을 위한 엠버 LPG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철 치료를 할 때 왜 보철 치료를 받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보철 치료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철물을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치부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성, 치주, 기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보철을 할 때도 왜 기능을 생각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라미네이트 비니어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간섭이 생기거나 교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기능 운동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파절이 일어나기 쉽고, 나중에 아무리 심미적인 보철물을 저희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전치부 파절이 돼서 심미보철을 원하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에도 그저 똑같이 심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런 파절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보철 치료를 한다고 할 때도 항상 교합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치주나 청소성의 문제는 없는지를 항상 고려를 하면서 그 후에 심미적인 것을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저희가 이런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부 심미보철물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치부 보철물을 만들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구치부 보철물을 만들 때는 전치부 보철물과 마찬가지로 청소성과 치주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기능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치부 보철물에서의 그 기능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중심교합이죠. 그러니까 교두감압이의 ICP를 안정시키는 것과, 그리고 좋은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두감압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면, 이제 교합면의 형태나 구치부의 형태가 이제 커스트 포사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ABC 컨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커스트 포사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교합력을 중심축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면에 닿게끔 해서 하악위가 전후 또는 ABC 컨택으로 저희가 만들어줘서 좌우로 하악위가 움직이지 않게끔, 교두감압이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두감압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커스트 포사와 ABC 컨택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부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두감압이 안정할 수 있는 것과 원활한 기능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합면의 형태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야지만 원활한 운동을 가질 수 있고 교두감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치부 보철물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지는 각자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왁스업이 됐던 캐드가 됐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최종 보철물로 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셀린으로다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프레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캠을 이용해서 지르코니아로 밀링을 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구치부 보철물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재료들은 이제 메탈이 있고요.
이제 포셀린이 있고 지르코니아 그리고 리튬 디실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메탈은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 그 포셀린 또는 지르코니아 그리고 리튬 디실리케이트가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료들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하스사의 이제 엠버 LPG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사용을 할까요?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환면의 형태, 이제 구치보철물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재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형태 재현성이 좋은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테리얼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어링을 했을 때 두 재료 간의 이제 본딩 스트렝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포셀린을 보자면 이 포셀린은 PFM 또는 PFG에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오늘은 PFM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PFM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제 풀컨터 왁스업을 하고 컷백을 해서 메탈 프레임을 만들고 오펙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덴틴을 빌드업을 하고 컷백을 한 뒤 이펙트 파우더로 색을 좀 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나멜로 최종 형태를 완성을 하고 소성을 합니다. 근데 포셀린의 특성이 이제 소성을 하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축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성으로 형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 이제 최종 형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다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975철분의 중요한 교두감압비의 안정과 그 다음에 원활한 기능 운동을 정말로 잘 표현을 했는지 구강 내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최종 보철물을 세팅할 때도.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합점과 이제 운동을 할 때 간섭이 있지 않고 잘 일어나는지를 구강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FM을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교환면의 형태, 975철물을 만들 때 교환면의 형태를 선택할 때 어떤 재료를 쓸지 선택할 때 기준을 보시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PFM을 보면 PFM의 형태 재현성은 수축한다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보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재료로는 크리에이션 CC가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CC의 이제 굴곡 강도는 84MPa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FM의 메탈과 포셀린 간의 그 본딩 스트렝스를 보면 이것은 35에서 54MPa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FM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앞에 설명드렸던 그 교두감압비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원활한 기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부여를 할 때는 이 수축을 하고 또 추가 축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형태 재현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술자의 그 능력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이제 디지털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캠으로 밀링을 하는 이제 모놀틱 지르코니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임상에서 구치부에서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다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적은데 예전에 했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 당시에는 구강 스캔을 하고 그냥 캐드 상에서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왁스업을 한 것을 더블 스캔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를 이제 커스트 포사와 이제 ABC 컨택을 부여한 이러한 형태를 더블 스캔을 해서 지르코니아로 이제 밀링을 해서 나왔던 사진이고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왁스업을 한 것보다는 좀 덜 디테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기술이라면, 지금 기계라면 좀 더 그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아직까지는 좀 형태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원장님께서는 컬러링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외형 수정을 하고 교환면에 스테인 그리고 글레이징으로다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앞에 PFM과 똑같이 이 세 가지 기준, 형태 재현성, 강도, 그 다음에 축성되는 재료와의 그 결합력을 보게 되면, 이 모놀리틱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태 재현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형태를 저는 원했었지만 그게 되지 않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형태 재현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구강 내에 최종 보철물 장착이 됐을 때 교합 조정을 한 후에 연마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마 부분이 어렵게 되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스트 포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ABC 컨택을 저희가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친 면 때문에 대합치 마모나 이런 것 때문에 교합면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교두감압의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재료의 그 자체만의 강도를 보자면, 뭐 지르코니아는 1000에서 1200메가파스칼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와의 결합력을 보면 이 지르코니아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 조정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깎을 수 있을 때의 문제지만, 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포셀린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소성을 해서 제가 형태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결합력을 보자면 29에서 38메가파스칼 정도로 앞에 말씀드렸던 PFM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많이 하는 PFG의 경우도 지르코니아 코팅 위에 이제 포셀린을 이용해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합력이 PFM보다는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태 재현성이나 이런 결합력을 생각을 했을 때 지르코니아로 구치부 보철물에서 교합 안정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 디실리케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튬 디실리케이트라는 성분이 오늘 말씀드릴 이제 엠버 LPG의 주 성분인데요. 이 엠버 LPG의 작업 과정을 보면 이 지르코니아 코팅 위에 이제 프레스를 할 형태를 저희가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왁스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케이스터블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외형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이제 프레스를 하게 되면 이러한 최종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 과정에서 보시듯이 이제 엠버 LPG를 똑같이 앞에서 비교를 했었던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형태 재현성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여한 형태를 프레스로 그대로 다 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 재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재료의 두께인데, 이제 지르코니아 위에 LPG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재료의 충분한 두께를 가질 수 있는 그 프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재료의 강도를 보자면 LPG 자체만의 강도로는 380메가파스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PFM에서 비교했던 포셀린보다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르코니아보다는 낮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LPG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르코니아 위에 프레스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강도는 앞에 보여드렸던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위에 올라가는 재료인 지르코니아 LPG와의 그 결합 강도를 보자면, 이 결합 강도는 45메가파스칼로 이제 재료사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교해 보자면 PFM보다는 두 재료의 결합 강도는 낮지만 형태 재현성이 좋고, 지르코니아보다도 형태 재현성이 좋고, 강도를 비교하더라도 지르코니아와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결합 강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975 오철물에 엠버 LPG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재료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엠버 LPG를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쉐어 본딩 스트렝스인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측정을 할 때 옆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힘을, 측방의 힘을 받았을 때 떨어지는 강도를, 결합 강도를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 타사에서 지르코니아 위에 프레스할 수 있는 다른 제품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엠버 LPG가 굉장히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측방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는 여러가지 운동을 할 때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움직임에서 측방력이 가해졌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975 오철물에 LPG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LPG를 제가 케이스를 통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프로비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구황내 사진이고요. 현재 프로비전 상태에서 규약 간섭이 없는 상태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철물을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종 고철물을 만들기 위한 풀컨터 왁스업인데요. 이때는 이제 디지털로다가 디자인을 해서 지르코니아 코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풀컨터 왁스업을 한 상태에서 컵백을 해서 지르코니아 컵백 크라운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왁스업을 했던 사진이고요. 왁스업 상에서도 기능적으로 간섭이 없고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커스트 포사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트 포사의 위치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ABC 컨택을 가지면서 사면으로 닫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의 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교도감압이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되면 컵백을 통해서 지르코니아 컵백 크라운을 제작하게 됩니다. 현재 사진이 이제 지르코니아 컵백 크라운이 된 사진이고요. 이제 컵백 크라운이 완성이 되면 이 위에 올라갈 엠버 LPG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이 위에 왁스업을 하거나 아니면 캐스터블 레진을 이용해서 형태를 재현하지 않고 내면의 그 지르코니아 코핑 표면에 이제 크리에이션의 이노바 네오를 이용해서 내부 스테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스테인을 한 뒤에 최종적인 엠버 LPG를 위한 왁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교도감압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형태, 커스트 포사, ABC 컨택을 고려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기능 운동을 할 때도 크게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형태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커스트 포사와 ABC 컨택이 사면에 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것을 메모를 합니다. 이때 제가 사용하는 메모지는 이제 하스사의 엠버 베스트를 사용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완료되면은 이제 프레스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스케줄을 따라 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싱이 완료되면 디베스팅을 통해서 이제 디스킹을 해서 이제 잘라내고 형태를 수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엠버 LPG 같은 경우는 형태 지원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때 크게 형태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입선 부분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거친 부분을 조절을 하는 정도에서 형태 수정을 마무리하고요. 스테인과 글레인즈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완성이 된 최종 부철물 사진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환면에서 보고 이제 또 측방에서 보면서 이제 운동을 시켜보면서 간섭이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이제 커스트 포사의 위치나 ABC 컨택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다 되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강내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강내에 장착이 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 구강내 교환면 사진입니다. 구강내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간섭은 없는지, 그리고 ABC 컨택이나 커스트 포사 잘 일어나는지를 최종적인 바이트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델상에서 제가 부여를 했던 교합점과 커스의 위치가 좋은 위치에서 교합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압교정 수술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보시면 수술전 사진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압교정 수술을 받아서 하악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바뀐 위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치부에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교두감압비의 안정과 그 다음에 원활한 기능 운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케이스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재현할 수 있는 형태와 위치를 잘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엠버 LPG가 도움이 됐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초진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치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를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초진 구강내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강내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주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기능 운동을 할 때도 많은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X선 사진에서 봤을 때 치주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의 치아는 발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외과적인 수술을 처치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프로비전이 들어가 있는 구강내 사진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 커스트 포사나 이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비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좀 더 최종 보철물에 가까운 프로비전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왁스업을 합니다. 이 왁스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종 보철물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이 프로비전 단계에서 최종 보철물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비전 단계에서는 그것을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과 마찬가지로 커스트 포사 또 ABC 컨택, 그 다음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하면서 왁스업을 하고 그것을 레진으로 바꿔서 구강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이것은 이제 프로비전이 구강내에 장착이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상태에서 모델 인상을 체득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최종 보철물을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 모델을 마운팅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컷백 크라운을 제작했습니다. 지르코니아 컷백 크라운을 디지털로 다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와 똑같습니다. 이 커스트 포사 그리고 ABC 컨택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간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왁스업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엠버 LP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엠버 LPG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컷백을 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요. 이 디자인 그대로 밀링을 통해서 지르코니아 컷백 크라운을 제작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첫 번째 케이스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르코니아 컷백 크라운 위에 내부 스테인을 이제 크리에이션 이노바 네오로 실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을 위한 왁스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교두감압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커스트 포사의 형태 그리고 ABC 컨택 사면에 의해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교합점의 위치를 잡아줘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왁스업이 끝나게 되면 교합기상에서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커스트 포사 그리고 그 사면 ABC 컨택을 확인을 하고 이것이 다 확인이 되면 이제 프레스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매몰과 프레스, 디베이스팅을 거쳐서 형태 수정과 스테인 글레이징으로 완성이 된 크라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완성이 됐으면 다시 한번 큰 문제가 없는지, 앞에서 체크한 것들이 틀리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규합기 상에서도 간섭이 없고 커스트 포사와 ABC 컨택 그리고 사면에 닿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구황 내에 장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황 내에 최종 보철물이 장착이 된 사진이고요. 구황 내에서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바이트 젤을 이용해서 그 교합점의 위치와 형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상에서 제가 부여를 했던 교합점의 위치가 커스트 포사로 잘 일어나 있고 사면으로 잘 닿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975 보철물을 만들 때는 저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교도 감압비를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합면의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종래에 사용되어 왔던 포셀린 파우더보다는 현재 엠버 LPG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많고 좋기 때문에 저는 현재 975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엠버 LPG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엠버 LPG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임상에 적용을 하고 왜 엠버 LPG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